조선시대 전쟁 관련 이모저모 볼게요. 최해사는 최무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최해사는 태종 때 화약 무기를 제조를 했고요. 최무선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려 말에 이 한국인 최초로 화약을 발명을 해서 진포해전에서 왜구를 물리친 장군이죠. 그래서 이 최해산이 최무선의 아들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최무선이 아들을 낳고 자기 이름에 선자 돌림, 선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해선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호적에 올리는 과정에서 최해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최해산이 바로 최해선이다. 그럼 최해선, 최무선. 이름이 두 글자가 같네. 그래서 최무선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최무선이 고려 말에 왜구를 물리쳤고 아들 최해산은 조선 초기 태종 때 화약 무기를 만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거북선은 태종 때 제작이 되는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게요. 태종과 태조 사이가 완전 틀어졌죠. 태조가 세자를 책봉했는데 그 세자를 죽이잖아요. 태종이.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태종이 걱정한 게 왜구가 침입하면 어떡하나 이걸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면은 이성계의 별명이 왜구 킬러예요. 그래서 왜구가 이성계를 너무 무서워해서 조선 침략 못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성계 이 태조가 태종한테 삐쳐서 왜구 침입을 그냥 방치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태종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성계 없이 왜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거북선을 제작했다.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생각을 하셔서 태종 때 왜구를 막기 위해서 거북선을 태종이 만들었다. 비거도선이라는 배도 태종 때 만든 배고요. 비거도선, 비가 날비예요. 막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배가. 그래서 작고 날쌘 배를 비거도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당시 왜구의 배가 굉장히 날쌔어요.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 빠른 왜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날아다니는 배, 비거도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병권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세종 1년에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섬을 정벌 하는데 그 쓰시마섬을 정벌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거북선, 비거도선 이런 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들을 활용해서 쓰시마섬을 정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신기전이라는 무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문종 때 만들었습니다. 신기전은 로켓 추진해서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100개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신기한 화살이다. 신기전은 신기한 화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문종 때 만들어졌다. 외우기 위해서 문종은 굉장히 몸이 약했죠. 그래서 재위기간 2년에 끝났어요. 그러면서 어린 단종을 남기고 죽잖아요. 그래서 문종이 몸이 약했다. 이 생각을 하시면은 왕들이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데 화살 쏠 때 아무래도 활시위를 당기려면 팔 힘이 필요하죠. 근데 이 몸이 약했던 문종에게는 활시위 당기는 게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문종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화약을 이용해서 화살을 날리는 신기전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켓 추진 화살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몸이 약한 문종이 팔의 힘으로 화살을 당기는 게 아니고 로켓 추진 화살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신기전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선시대 활자 볼게요. 태종 때는 개미자라는 걸 만들어요. 구리로 제작을 했고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고착식 활자였어요. 그래서 개미자는 태종 때 만들었다. 외우기 위해서 태종은 사람을 개미 죽이듯이 마구 죽였잖아요. 배달한 동생도 죽이고 그래서 개미 죽이듯이 마구 죽인 태종. 그러니까 개미자 하면 태종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태종은 주자소라는 것도 설치를 하고 여기서 개미자 활자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주자소는 글자를 주조하는 곳이에요. 주가 주조하다, 자가 글자예요. 글자를 주조하는 곳, 글자를 만드는 곳. 이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로 인쇄를 했다. 그래서 이방원은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다. 이걸 티내기 위해서 주자소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여기서 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종 때는 갑인자와 경자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갑인자는 완전한 조립식 판짜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개미자는 기존의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고착식이었어요. 그랬다가 식자판을 조립하는 조립식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갑인자고 인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립식이 가능하면은 무한한 모든 문장을 다양한 문장들을 다 활자로 만들어서 인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착식이면 딱 정해진 문장밖에 못 만들어. 근데 조립식은 다양한 문장을 다 조합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갑인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갑인자를 만든 왕이 세종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세종은 왕 중에서도 가장 갑인 사람이었죠. 갑인자, 갑인 사람. 세종이 가장 뛰어난 갑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갑인자 하면 세종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세종이 조립식 활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경자자, 경자, 경이로운 자다.
아니 어떻게 조립식 활자를 생각해내. 정말 경이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세종은 경이로운 자에서 경자자도 세종 때 만들었다. 그리고 정조 때는 정리자라는 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일성록이라는 일기를 쓰면서 하루 일과 정리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정리를 잘하다 보니까 정리자라는 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참고로 세조 업적 중에는 기관 명칭을 서로 바꾼 그런 기관 이름이 되게 많아요. 해민국, 고려의 해민국이 해민서로 바뀐 게 세조가 해민서로 바꿨고요. 동서대비원이라는 고려 때 있었죠. 이거를 동서활인서로 바꾼 사람도 세조고요. 조지소라고 태조 때 있었는데 이거를 조지서로 바꾼 사람도 세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왕이 되고자 많은 이들을 죽였던 사람 하면 태종과 세조죠. 이 중에서 태종은 주자소, 지읒지읒이죠. 그리고 세조는 조지서. 그러니까 글자를 만드는 곳, 주자소를 만드는 건 태종.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조지서를 만든 사람은 세조. 그래서 모두 주자소, 조지소 다 지읒지읒으로 돼 있죠. 그래서 태종과 세조가 이런 걸